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의 여파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공공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주대병원과 JTC 등 도내 공공기관들은 물론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제주대병원 상임감사 인사입니다. 병원 측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권 인사 2명을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지 않다며 임명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기가 끝난 조미영 상임감사가 후임자 인사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재공모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직위의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7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영철 JTC 이사장의 후임자 인사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JTC는 지난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향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JTC 이사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여권 정치인들이 거론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누가 유리한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C도 후임자 인사가 늦어지면 양영철 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년 1월 예정됐던 경찰 승진과 정기 인사 준비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검찰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바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또 회기 중에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는 마음까지 더 쓸쓸해지는 달, 이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봉사자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수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망토와 모자를 쓴 꼬마 산타들. 선물 상자를 들고 동네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일도이동 장애인 지원협의회가 마음을 모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한 지 6년째. 어린이집 졸업반 10여 명이 1년 동안 모은 칭찬 쿠폰을 모아 쌀과 라면 등 선물을 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장애인 가정 10가구에 선물합니다. 고사리 송 같은 아이들의 안마에 어르신들은 한박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마워. 무럭무럭 잘 자라세요. 어린이들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어가지고 산타를 변신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서는 떡국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구녀회에서 판매한 떡국 수익금으로 매년 연말 경로당 2곳의 어르신 200명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겁니다. 10여 년 넘게 이어진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회원들은 휴가를 내거나
오전 장사를 잠시 접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네, 요즘 좀 각박한 세상인데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봉사는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여럿이 함께 떡국을 먹다 보니 연말 분위기가 난다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먹는 건 너무 외롭고 여럿이 먹으니까 연말 분위기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경기 침체와 탄핵 전국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얼어붙었지만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손길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스보일러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새로운 난방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난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최초로 203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던 제주도의 목표 달성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도내 LNG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배관 길이는 총 178km, 제주시에 148km, 서귀포시에 30km가 설치됐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곳은 5만 5천 가구로 2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뒤인 2029년에는 8만 가구로 늘어나 보급률은 32%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6%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제주 지역 보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새로 설치하는 가스보일러가 늘어날수록 탄소 중립은 그만큼 더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가스보일러의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계속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계속 늘어난다면 10년 뒤인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제주도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도 무슨 전옥스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미세먼지 좀 줄이는 이런 종류의 계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하게 고민이 없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가스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대안으로 전기 히트펌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히트펌프가 열 효율이 더 높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전기 히트펌프 보급 정책을 제시해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가스보일러의 연령만큼 난방에서의 탈탄소화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히트펌프를 보급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아시아 최초로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과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설경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천백고지 휴게소 근처 도로에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천백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은 영실교, 서귀포시 방면은 영실 입구까지를 비롯해 제주시 어린목 입구 주변 0.3km 구간을 양방향 갓길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정차 위반 CCTV 2대를 운영하고 자치경찰 등을 파견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귀포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항 남서쪽 93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하던 41톤급 목포 선적에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이 닻을 올리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해 운항이 중단됐다. 조건부 운항을 해왔던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정식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14회씩 운항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잠수함이 문섬 암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선을 바꿔 6개월 동안 운항한 결과 훼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훼손하면 운항을 즉시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 15제곱미터와 가재도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 매트리스 전기장판을 켜놓았다는 집주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제주 지역 경기장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416억 원을 투입해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과 강창학 종합경기장을 보수하고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한림 론볼 경기장 확충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주대 테니스장 보수와 스쿼시장 증축 등도 진행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농민 8개 팀을 선정해 레디향과 망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 최대 6년 동안 스마트팜을 임대하면서 영농 기술을 익히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